혹시 멀쩡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등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피부를 팍 떨더니 미친 듯이 집안을 뛰어다닌다거나 자기 꼬리를 잡아먹을 듯이 공격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고양이가 왜 이러지? 발작인가 싶어 당황하셨을 텐데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이었고 여전히 많은 고양이가 실제로 겪고 있는 고양이 직업감인 증후군의 실체와 최신 치료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직업감인 증후군,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예전에는요, 이 병을 단순한 강박증이나 혹은 성격 문제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래 수의학에서는요, 이것을요, 복합적인 신경계 질환으로 규정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증상은요, 경증의 경우는요, 등의 피부가 물결치듯이 실룩거리고요, 귀를 탁탁 털거나 갑자기 특정 부위를 과하게 막 핥다가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중증으로 넘어가면은요, 동공이 풀린 채로 허공을 응시하며 하악질을 하거나 자신의 꼬리와 뒷다리를 피가 날 정도로 물어뜯는 자해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요, 이 모든 증상들이 갑자기 시작되고 보통 1, 2분 이내에 갑자기 끝나버린다는 점입니다. 방금 전까지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던 고양이가 갑자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루밍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고양이 지각감인 증후군,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은 아직은 이거다라고 단정질 원인은 하나도 없지만은요, 요 근래에는요, 3가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뇌 초점 발작 이론이라는 겁니다. 뇌 전체가 아닌 감정과 감각을 조절하는 특정 부위에서만 발생하는 마이너한 신경의 과흥분 상태, 즉 일종의 부분적인 간질 발작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뇌의 전기적 신호가 꼬이면서 고양이는 존재하지 않는 자극을 실제로 뭐 통증이나 간지러움 같은 것으로 느끼면서 증상이 생긴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경병성 통증 이론인데요. 디스크나 관절염처럼 실제로 통증이 트리거가 되어서 신경계가 비정상적으로 과민하게 예민해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통증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요, 유전적인 강박 소인 이론입니다. 근거는요, 샴이나 범한, 러시안 블루, 아비시안 같이 특정 품종에서만 지각지감인 증상이 유독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품종들의 특징이요, 강박증이 역시 많이 생기는 품종으로요, 선천적으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분할 물질의 대사가 예민한 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직업감인 증후군은요, 어떻게 검사해보고 진단을 내리는 걸까요? 자,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직업감인 증후군은 당연히 아닙니다. 먼저요, 벼룩이나 알레르기나 피부염 때문에 간지러워서 그런 건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만 합니다. 또한 나이가 있는 고양이라면요, 퇴행성 관절염이나 요추 질환에 의한 통증 때문일 수 있으니까 통증성 질환이 있는지 역시 같이 확인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이런 검사상의 문제가 없고요, 품종이 샴이나 러블이나 아비시냥 같은 품종이라면요, 이때부터는 직업감인 증후군을 강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직업감인 증후군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 줘야 할까요? 신경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치의 개념은 없습니다. 치료의 목적은요, 완치가 아닌 관리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이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고 여러분이나 고양이의 삶의 질에 그리 큰 영향을 안 미친다면은요, 환경과 놀이요법 그리고 보조제 활용으로 관리하고요, 그 증상이 만약에 심하고 고양이나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면은요, 약물을 사용한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환경 풍부화를 필수로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는요, 이런 직업감인 증후군의 가장 큰 트리거 역할,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캣타워를 창가에 배치해서 고양이의 무료함을 달래주시고요, 숨숨짐도 군데군데 두어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줘야 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높은 곳을 많이 마련해 주어서 높은 곳에서 실내를 조망하게 해주는 것도 고양이를 안정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놀이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하루 2, 3회 짧고 굵은 사냥놀이를 통해서 뇌 도파민을 정상화하고요, 쌓인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스트레스를 낮추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보조제를 줘보는 겁니다. 증상이 가볍다면요, 펠리웨이나 카민칼라 같은 페로몬 제제를 사용해 보시고요, 질켄이나 카민케어 같은 진정 보조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요, 그 증상이 심하다면은요,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물을 사용한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신경성 통증을 억제하는 진통제나 아니면 발작을 억제하는 약이나 충동조절 장애를 줄여주는 세로토닌 증가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은 편이나 사실상 완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약을 먹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가끔 등을 움찔거리거나 에너지가 넘쳐 우다다를 하는 것은요, 사실상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애가 혹시 직업감인 증후군인가 라고 생각하고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다만 아이가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서 불편해 보이고요, 심지어 자해하는 행동까지 보인다면은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수의사의 진료실에서 고양이의 이런 돌발 행동을 직접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이 가장 확실한 진단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고양이들이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직업감인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 1500편의 핵심만 골라 담았습니다. 집사들을 위한 평생 필독서 윤쌤의 고양이 상담소, 지금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